여러분 안녕하세요. 3, 40대에 시작하는 노후 준비 금퇴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40대가 30대에게 전하는 재테크 조언이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비법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만약에 다시 30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0대 후배님들께 드리는 저의 10가지 조언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대를 위한 10가지 재테크 조언,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쭉 정리되어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항상 뭐든지 출발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테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현재 자신의 자산 그리고 채무 상태를 명확하게 현재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 나가면서 내가 현재 자산이 더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향후에 어떻게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엑셀 표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 관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출발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아무래도 30대는 다 직장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30대는 분명히 그럴 일이 많아요. 돈 쓸 일이.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매월 그 일정 금액을 꾸준하게 투자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달에는 많이 써가지고 투자할 돈이 없고, 어떤 달에는 투자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한 월급이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 중에 10%, 한 15%, 내지 20% 이렇게 아예 몫을 떼놓고 이거는 우선적으로 투자에 쓰는 돈으로 쓰고 나머지로 이제 생활을 하는, 이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으로 투자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지나놓고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는 100세를 가정하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준비해라 라는 내용인데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100살 가까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 정년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한 60대 정도면은 이제 더 이상 일을 하기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한 30년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60세 이후에 그동안 일해왔던 시간 그 이상만큼을 어떻게 보면 이제 모아놓은 돈으로 이렇게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장수가 축복이기보다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결국은 미래에 대한 현금 흐름들을 좀 생각을 해 놔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 채널이 금퇴연구소라는 게 결국은 이제 노후에 대한 현금 흐름을 미리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자라는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 엑셀에 한번 이렇게 연도를 쭉 그려보시고 또 내 나이를 그려보면 지금은 내가 30대지만 40대에는 내가 어떤 현금 흐름이 나올지, 50대에는 어떨지, 60대 이후에는 내가 연금이 얼마 발생할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차트로 그려놓고 보면 내가 어느 구간대에서는 좀 취약한지 좀 알 수 있거든요. 참고로 이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보시면 저는 이제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이제 어떻게 미래에 나오게 되고 내가 부족한 구간이 얼마인지 이제 이런 것들 좀 그려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30대에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은 결국은 내 집 마련인 것 같습니다. 금태족도 보게 되면 대부분 30대 중반 이전에 내 집을 마련한 분이 이제 금태족이 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이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내가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이미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그리고 평수가 작더라도, 또는 거리가 조금 멀리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내 집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재테크의 가장
핵심이자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이게 제일 어렵죠. 뭐 집을 마련한다라는 게 뭐 한두 푼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여러분 뭐 청약이라던가 또 뭐 경매라던가 뭐 이런 것들, 레버리지를 최대한 일으켜서 할 수 있는 이런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먼저 내 집을 먼저 마련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30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재테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즉 빚을 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집을 마련을 할 때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상당 부분을 은행 대출로 이렇게 충당을 했어야 됐거든요. 상당히 좀 두려웠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는데 혹시 금리가 올라가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이미 이자 비용으로도 상당 부분의 생활비가 이제 사라진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조금 힘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역시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이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고요. 내가 빚을 내서 이 이자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속도가 빠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구조가 꺾여가지고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과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우리나라의 구조상 특히 수도권, 서울권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 일본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던 이유는 그 이전에 훨씬 더 많은 버블이 쌓였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물론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뭐 소득 대비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공급 자체가 그렇게 뚜렷하게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기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설령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모로 혜택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집은 내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샀을 경우에 그냥 거기에 살게 되면 이른바 사용가치도 있고요. 그리고 전세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뭔가 내가 불안에 떠는 것도 그렇고, 월세는 더더욱이나 사라지는 돈이고, 그래서 꼭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다 하더라도 빚을 통해서 이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랬었을 때 빚을 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투자를 하고 뭔가 이렇게 재테크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즘은 사실은 정보가 너무 잘 나와요. 예전에 저희 때는 이제 정보가 있냐 없냐가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뭐 신문, 뭐 인터넷, 또 블로그, 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통해서 정말로 투자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마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고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스마트해진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보가 거의 기관 투자자랑 개인 투자자랑 거의 차이가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정보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연금저축펀드 IRP, 요거는 여러분 무조건 가입하세요. 특히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연말정산 하다 보면 오히려 토해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정말 이거는 사실 뭐 세금 내는 게 아깝다고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아깝죠. 그래서 소득 공개 받을 수 있는 거를 챙겨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연금저축펀드하고 IRP는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액공제 거의 한 700만 원 넣으면 115만 원 정도 돌려받기 때문에 뭐 이만한 세테크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증권 계좌도 좋겠지만 그 연금저축펀드나 IRP 통해서 여러분 이제 주식 투자, 이제 ETF라던가 여러 가지 펀드를 투자하게 되시면 세제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동시에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덟 번째는 이제 30대면 사실은 사고 싶은 게 많은 나이대죠. 뭐 길을 가다 보면은 좋은 차가 보이고, 또 여성분들은 또 좋은 백이 보이고, 또 뭐 애플이나 무슨 또 이 삼성전자에서 뭐 좋은 스마트폰이 나오면 가지고 싶죠. 근데 갖고 싶은 거 다 사다 보면 이제
상당히 재정 상태가 안 좋겠죠. 그래서 약간 대리 만족으로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긴다면 대신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제 뭐 여러분 플렉스라는 게 있잖아요. 뭐 내가 이제 사서 나 이 정도 살 능력이 돼 라고 이렇게 자랑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만약에 전기차 사고 싶다라고 하면 전기차 주식을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테슬라 한 대는 못 사더라도 테슬라 주식 한 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애플의 아이폰 못 사더라도 애플 주식 살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파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그런 한번 버릇을 들여보시면 이것도 역시 아주 훌륭한 재테크가 될 것 같고, 또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는 또 그만큼 좋은 회사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여기도 한번 투자랑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번째는 자칫 재테크를 계속 강조하다 보면 이제 회사 일은 뭐 소홀히 하고 이제 뭐 투자에만 이렇게 관심 갖고 맨날 주식 뭐 이렇게 화면이나 보고 있으란 얘기냐, 이제 이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하는 일에서 뭔가 이게 잘 될 것 같으면 그것과 연결되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무역회사에 다니는데 어떤 상품들이 상당히 이제 잘 팔릴 것 같더라라고 한다면 그 상품과 관련된 것들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이제 여행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보니까 갑자기 이제 외국의 관광객들이 좀 늘어나고 있더라. 그러면 서울 시내에 뭔가 호텔들, 또 뭔가 이와 연결되는 뭐 면세점들, 또 직접적인 여행사들,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내가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언젠가부터 이제 어떤 브랜드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이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겠고. 즉, 투자와 일을 따로 떼놓고 보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안에서 이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는다고 한다면 일과 또 이 투자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10번째는 이제 국내 경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숙 단계에 이르러서 예전보다는 이렇게 성장률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낮아져 있고요. 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투자 기회를 많이 또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요즘은 동학개미가 이제 서학개미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미국도 그렇고 또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베트남, 뭐 여러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러 어떤 채널들이 열렸기 때문에 꼭 국내에서만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와서 우수한 어떤 성과를 많이 거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우리보다는 조금은 약간 발전 속도가 늦은, 약간 이제 뭔가 이 금융시장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이런 쪽에 가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네들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들보다는 조금 더 앞선 투자 경험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언어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저희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능력이 있으니까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이 투자의 기회를 살피면 훨씬 더 또 좋은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40대가 30대에게 전하는 10가지 재테크 조언을 말씀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제가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뭐 부를 이뤘고 이제 이래서 이런 영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 됐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만약에 제가 어떤 선배님들한테 좀 들었다고 한다면 30대에 지금이 훨씬 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록 뭐 아무것도 별로 중요한 내용 같지 않지만 이렇게 한번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10가지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실생활에 적용을 시켜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제 나이 됐었을 때는 훨씬 더 조금 더 윤택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울러서 여러분들 은퇴 이후에 노후 준비도 잘하는 정말 우리가 금퇴족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한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